아니, 총칼 들고 넘어야지만 간첩이에요? 언제까지 그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을래? 김일성이 남한 내에서 어떤 공정을 실시했는지 다들 아세요? 전쟁이 실패하고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면서 그 동시에 남파 간첩을 이용한 사상 침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그쪽에서 신물 낼 정도로 이용해먹는 그 1980년 5월 그 사건 전에 과거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선동당하지 마시고요. 건국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제2공화국을 지나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1968년에 북한의 대남 공작은 두 방식으로 선명히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또 다른 하나는 남파 간첩 공작 사건, 바로 통역당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종태, 김진락, 그리고 신영복. 여기서 핵심 인물인 김종태는 바로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은 남파 간첩, 그리고 김종태 주변에 김진락 같은 핵심 인물이 연결되면서 신영복까지 사건에 연루됩니다. 그 신영복 다들 아시죠? 문재인이 그토록 존경한다는 그 외 처음처럼 소주 글씨체 주인공이요. 자, 이들이 뭘 했냐? 남한 내부의 지식인, 학생, 청년층 등을 포섭하고 지하 조직으로 엮으려 했다는 겁니다. 통역당은 북한이 남한 내부에 지하당을 만들고 학생과 지식인, 청년층을 포섭해서 사상학습과 조직화를 시도한 사건인데, 정리하자면 통역당은 조직적인 사상 주입을 위해서 남한으로 스며든 김일성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내부에 자기 편을 만들고 그들을 조직화해서 사상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간첩 공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 인물들은 사형 선고,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지만 1971년 호남 지역에서 통역당 재건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도 단위, 시 단위의 지하당 조직을 만들고 공장, 탄광, 학원 쪽에 핵심 조직을 구축하려고 했다. 또 혁신계 정당을 침투해서 적화통일 혁명 이론을 퍼뜨리려고 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 김대중은 당시 어떤 인물이었냐? 민주화, 인권, 평화통일, 남북 대화를 말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국가노선과 다른 길을 제시했는데 이게 먹혀. 이게 먹히는 거야. 야당 정치인, 학생운동권, 교수,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지식인, 이런 제약 세력에게 김대중이 완전 떠오르는 야권 지도자였던 거야. 근데 당시에 53.2%의 득표율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김대중의 45.3%의 그 득표율이요.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안보와 방공 중심의 박정희의 노선과 다른 김대중의 노선이, 그 정치 노선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라는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럼 봐봐요. 재당선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예전 같은 방공 중심의 국민 결속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건데, 재당선된 구름이 남짓된 이 시점에 통역당 재건 사건이 발표가 되네? 그럼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남한 내부를 흔들려는 사상 침투 흐름이 국가 위협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야 하는 안보 위기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의 판단 아래 1972년 유신 체제대로 들어갑니다만, 중요한 거 아까 그 45.3%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정부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죄라고 말하면서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1979년 부마 항쟁으로 정치적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됩니다.